새벽 5시,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시간, 72세 김영자 씨는 오늘도 부엌에서 밥을 짓습니다. 50년째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집에서 그녀의 위치는 가족이 아닙니다. 바로 무급 가정부입니다. 아침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엽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신다면서요?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자 씨는 허리가 쑤셔 힘겹게 대답합니다. 걱정 말아라. 오후에 다녀와서 할게. 72세 노인이 병원에 간다는데 돌아오는 건 건강 걱정이 아니라 저녁 걱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민수 학원 픽업 좀 부탁드려요. 우리는 늦어질 것 같아서. 영자 씨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이 집은 영자 씨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그런데 정작 집주인인 그녀는 여기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 중얼거립니다. 언제부터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졌을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감기에 걸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체온계가 40도를 가리킵니다. 이때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잠깐, 며느리가 걱정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수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40도 고열에 시달리는 72세 노인에게 하는 말이 저녁 걱정입니다. 이 순간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무급 가정부였구나. 그날 밤 영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손주 돌보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나는 왜 여기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바로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뭐 하세요, 엄마? 이 방 치우려고. 장독대 옆 작은 창고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아들이 의아해합니다. 왜요? 창고로 쓰면 되는데. 이때입니다. 영자 씨가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방으로 쓸 거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평 남짓한 작은 공간. 남들이 보기엔 초라한 창고입니다. 하지만 영자 씨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자 씨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조금씩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을 깨끗이 닦고 작은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았습니다. 벽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20대의 영자, 꿈이 가득했던 그 시절의 영자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문 앞에 작은 쪽지를 붙인 것입니다. 김영자의 방 들어오려면 노크하세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자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50년 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따지듯 말합니다. 어머니, 집안일은 누가 해요? 민수 돌봄은요? 이때 영자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처음에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손주 민수가 달려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같이 놀아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그래라고 했을 영자 씨.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할머니 지금 바빠. 내일 놀자. 놀랍게도 민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더 특별해졌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영자 씨는 허락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본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벽에 붙인 사진들, 작은 화분까지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영자 씨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무례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지. 내가 사람이라는 걸, 나도 피로하고 아프고 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걸.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작은 방을 찾아옵니다. 엄마, 차 한 잔 같이 할까요? 좋다. 모자는 작은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지금이 가장 행복해 보여요. 영자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나도 그렇단다. 이제 가족은 그녀를 단순히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 1년 후 영자 씨의 작은 방은 집안의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존중하게 됐습니다. 소영 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서로 존중해야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집을 떠나지 않아도 방 하나만 있어도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할 때 진정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을 잃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당당히 말해보세요.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72세 김영자 씨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